기녀 따위가 감히 이 마을에? 핏빛 저녁 노을이 산골 마을을 붉게 물들이던 날, 한 사내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하다고 여겨졌던 그 여인이 결국 마을 전체를 구원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선시대 깊은 산골, 호랑이가 울부짖는다 하여 호랑골이라 불리던 사냥꾼 마을. 그곳엔 힘만이 전부인 사내들이 살았습니다. 활과 창으로 짐승을 잡고 밤이면 술과 고기로 난동을 부리던 거친 곳이었죠. 그 봄날 보따리 하나 들고 나타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전직 기녀 월향이었습니다. 거친 사냥꾼들과 부드러운 기녀, 힘을 숭배하는 자들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여인. 이 극명한 대비 속에서 펼쳐질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봄바람이 산골짜기를 타고 넘어오던 4월 초파일. 호랑골 마을 어귀에 한 여인이 섰습니다. 25 나이의 월향은 비단 보따리 하나만 등에 짊어진 채 낯선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나무 기둥마다 곰가죽과 호랑이 가죽이 걸려 있었고, 사내들은 한낮부터 술독을 기울이며 호기를 부렸습니다. 누군가는 통나무를 힘겹게 들어 올리며 힘자랑을 했고, 또 누군가는 활을 쏘아 멀리 있는 나무에 화살을 꽂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월향이 한 발 한 발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사내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고운 얼굴과 가녀린 몸매, 그리고 기품 있는 걸음걸이. 사냥꾼들은 한눈에 알아챘습니다. 저 여인은 이 거친 산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호랑골은 한양에서 사흘을 걸어야 닿는 깊은 산속 마을이었습니다. 사방이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농사 짓기엔 적합하지 않았지만 대신 산짐승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습니다. 멧돼지, 사슴, 노루는 물론이고 곰과 호랑이까지 출몰하는 곳이었죠. 이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사냥으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어린아이들도 5살만 되면 활 쏘는 법을 배웠고 10살이면 작은 짐승 정도는 혼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들조차 칼을 차고 다녔고 짐승 가죽 벗기는 일에 능숙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당연히 가장 뛰어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32살의 범석이었습니다. 범석은 16살에 호랑이를 잡았고 21살엔 곰 3마리를 하루에 사냥했다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키가 7척이 넘고 어깨가 널찍한 그는 마을의 우두머리나 다름없었습니다. 범석에겐 특별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힘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이었죠. 약한 자는 당연히 강한 자를 따라야 하고, 글이나 예술 같은 것은 배부른 양반들이나 하는 쓸데없는 짓거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을 아이들에게도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창만 잘 다루면 세상 어디서든 굶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월향은 이런 마을의 분위기를 느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한양의 기방에서 10년을 보낸 그녀는 빚 때문에 이곳에 팔려온 것이었습니다. 기방 주인이 빚을 갚으라며 그녀를 호랑골의 한 호라비에게 팔아넘긴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 그 호라비는 월향이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월향은 빈집만 덩그러니 남은 채로 이 낯선 마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돌아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호랑골 사람들은 월향을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특히 범석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기녀라는 직업 자체를 천하게 여겼고 그런 여자가 자신의 마을에 산다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월향이 마을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초가집을 얻어 짐을 풀었습니다. 전 주인이 죽고 난 뒤 비어있던 집이었는데 마을 사람들도 귀찮아서 그냥 내버려 둔 곳이었죠. 월향은 부지런히 집을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찢어진 창호지를 바르고 마당에 잡초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대문 앞에 작은 등불을 걸고 천으로 만든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바느질 노래, 이야기 들려드립니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범석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그 간판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기녀 주제에 감히 마을 한복판에서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는 곧장 월향의 집 문을 발로 차듯 두드렸습니다. 월향이 나오자 범석은 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선 힘센 사람만 존중받으니 약한 여자 따위가 설 자리는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기녀 같은 천한 신부는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죠. 빨리 짐 싸서 떠나는 게 좋을 거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월향은 차분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기녀가 아니며 떳떳한 일로 생계를 꾸려갈 것이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폐를 끼치지 않을 테니 조용히 지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범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월향에게 경고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떠나지 않으면 집을 불태워버릴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발을 굴러 떠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월향에게 찾아오는 손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범석의 눈치를 보며 월향의 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조차 월향을 멀리했습니다. 기녀 출신이라는 편견 때문이었죠. 하지만 월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고 저녁엔 홀로 가야금을 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애절했습니다. 달빛 아래 울려 퍼지는 가야금 소리와 노랫소리는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7살 난동이는 몰래 월향의 집 담벼락 밖에 앉아서 노래를 듣곤 했습니다. 9살 분이도 마찬가지였죠. 아이들은 월향의 노래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사냥 이야기와 싸움 이야기만 듣던 아이들에게 월향의 노래는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이가 용기를 내어 월향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월향이 문을 열자 동이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노래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옷이 찢어졌는데 꿰매는 법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월향은 환하게 웃으며 동이를 집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동이는 매일 저녁 월향의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혼자였지만 곧 분이도 합류했고 나중엔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월향의 집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월향은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자문도 가르쳐 주었고 바느질하는 법도 알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월향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옛날 선비들의 이야기, 효자 효녀 이야기, 신기한 도수를 부리는 도사 이야기까지. 아이들은 월향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범석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범석은 분노했습니다. 아이들이 쓸데없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아이들의 부모들을 모두 모아놓고 호통쳤습니다. 아이들을 월향에게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녀에게 물들면 나약한 사람이 된다고 겁을 주었습니다. 부모들은 범석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아이들은 월향의 집에 오지 못했습니다. 동희는 울면서 집에 갇혔고 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향은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사람들을 위해 조용히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몰래 우물가를 청소했고 다친 동물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옷이 빨랫줄에 걸려 있으면 몰래 꿰매어서 돌려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찢어진 옷이 어느새 멀쩡해져 있고 우물가가 깨끗해져 있고 다쳤던 개가 건강해져 있었습니다. 누가 한 것인지는 몰랐지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범석만은 이런 일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냥과 술에만 관심이 있었으니까요. 달이 차고 기우는 동안 월향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름이 오자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짐승들의 움직임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사슴과 노루들이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고 멧돼지들은 평소 나타나지 않던 곳에 떼를 지어 나타났습니다. 사냥꾼들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큰 짐승이 산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마도 거대한 호랑이나 곰이 이 지역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범석은 사냥꾼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큰 짐승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마을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했죠. 사냥꾼들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월향이 이 소식을 듣고 범석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짐승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린 새끼를 키우는 시기일 수 있으니 자극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면 자연히 떠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범석은 비웃었습니다. 기녀 따위가 산과 짐승에 대해 무엇을 안다고 참견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는 월향에게 여자는 집안일이나 신경 쓰라고 무시했습니다. 월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기방에 있을 때 한 늙은 포수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짐승들의 습성, 호랑이의 행동 패턴, 곰의 성질 등을 배웠죠. 그 지식으로 볼 때 지금은 큰 짐승을 자극하면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범석은 10명의 사냥꾼들을 이끌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사흘 동안 산속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큰 짐승의 흔적만 발견했을 뿐 실체는 찾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지친 사냥꾼들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범석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허탕을 쳤다는 것이 자존심 상했던 것이죠. 그는 술을 마시며 분풀이를 했습니다. 그날 밤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온 것입니다. 몸집이 소만한 호랑이였습니다. 노란 털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했고 눈빛은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호랑이는 마을 외곽에 있던 가축들을 습격했습니다. 염소 2마리를 물어 죽이고 돼지 우리를 부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남자들은 창과 활을 들고 나왔지만 어둠 속에서 호랑이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범석이 횃불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다만 무시무시한 울부짖음만 산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다음 날 마을은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여자들은 아이들을 집 밖에 내보내지 않았고 남자들은 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범석은 이번엔 반드시 호랑이를 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노인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월향이 마을에 온 뒤로 이상한 일들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기녀는 불길한 존재니 그녀 때문에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엔 황당한 소리로 치부됐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과 공포는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를 탓해야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마을 여자들이 월향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월향에게 마을을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월향은 억울했지만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범석도 이 소동을 들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월향을 내쫓을 좋은 기회라고 여겼죠.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표했습니다. 월향이 사흘 안에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강제로 쫓아내겠다고 했습니다. 월향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밤을 보내며 가야금을 탔습니다. 슬픈 곡조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동이가 집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동이는 월향의 집으로 달려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자기 때문이 아니라고, 나쁜 건 어른들이라고 했습니다. 월향은 동이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이에게 작은 주머니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색실과 바늘, 그리고 작은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천자문 책이었죠. 동이는 그 선물을 꼭 안고 돌아갔습니다. 월향은 홀로 남아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달도 구름에 가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마을 한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의 비명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범석도 창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호랑이가 동이와 분이를 포함한 5명의 아이들을 나무 아래 몰아놓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습니다. 호랑이는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범석이 화를 겨누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 아이들과 호랑이를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잘못하면 아이들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냥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월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횃불 하나를 들고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월향은 호랑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범석이 소리쳤습니다. 위험하니 물러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월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호랑이로부터 10걸음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자장가 같은 곡조였죠. 호랑이가 움찔했습니다. 으르렁거리던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월향은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가면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월향은 호랑이와 아이들 사이에 섰습니다. 그리고 더욱 부드럽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호랑이의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월향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호랑이의 머리를 향해서요. 모두가 비명을 지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호랑이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월향의 손을 가만히 받아들였습니다. 월향은 호랑이의 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엔 큰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월향은 재빨리 가시를 뽑아냈습니다. 호랑이가 아픈 듯 한 번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곧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월향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월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가도 된다고,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새끼들에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마치 호랑이가 알아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호랑이는 잠시 월향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월향은 아이들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확인했습니다. 동이와 분이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다만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죠. 월향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괜찮다고 위로했습니다. 이제 호랑이는 떠났으니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월향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범석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창이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힘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한 약한 여인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다른 사냥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뻔했죠. 하지만 월향은 노래 한 곡으로 호랑이를 달래고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마을의 한 노파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월향을 의심한 것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월향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이 먼저 사과했고 남자들도 뒤를 이었습니다. 모두가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범석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존심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월향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월향이 범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비난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범석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범석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힘만 믿고 교만했다고, 월향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마을의 우두머리가 한 여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월향은 범석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모두 지나간 일이라고, 이제는 함께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범석은 월향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산 위에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협적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감사와 작별을 고하는 듯한 부드러운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월향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잘 가라고, 새끼들과 행복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엔 새로운 깨달음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가 월향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음식과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함께 살자고 간청했습니다. 월향은 처음엔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녀의 치마를 붙잡고 울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동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노래도 배우고 싶고 이야기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월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떠나지 않겠다고, 이곳이 이제 자신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범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제안했습니다. 이제부터 마을의 규칙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와 마음씨도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월향을 마을의 어른으로 모시자고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박수로 동의했습니다. 그날부터 호랑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월향은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글을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치고 바느질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법,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법,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남자 아이들도 이제는 활과 창만 배우지 않았습니다. 월향의 집에 와서 글을 익히고 예절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즐거워했습니다. 여자들도 변했습니다. 그들은 월향에게서 자수와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더 이상 남편들의 그림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범석은 가장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훌륭한 사냥꾼이었지만 이제는 힘만 믿지 않았습니다. 월향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시를 읽는 법도 익혔습니다. 사냥을 나갈 때도 꼭 필요한 만큼만 짐승을 잡았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어느 날 범석이 월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호랑이를 달랠 수 있었느냐고 했습니다. 월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엔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눈을 보니 고통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귀에 가시가 박혀서 아팠던 호랑이는 화가 나서 마을을 습격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해치려던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향은 덧붙였습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힘으로 억누르려 하면 반발만 생기지만 이해하고 어루만지면 마음이 통한다고 했습니다. 범석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평생 산에서 살았지만 진짜 산을 이해한 건 오늘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호랑골 마을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여자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고 남자들은 힘과 지혜를 함께 갖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작은 서당이 세워졌습니다. 월향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범석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지은 집이었죠. 서당 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화랑서당
서로 화합하며 배우는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월향이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추수를 마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습니다. 월향도 가야금을 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범석이 월향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기 전엔 이 마을이 얼마나 메마른 곳이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웃음이 넘치고 정이 넘치는 곳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모두 월향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월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원래 있던 선함을 일깨운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영웅은 자신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인 마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동희가 월향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동희는 이제 10살이 되었고 글도 제법 읽을 줄 알았습니다. 동희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크면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월향은 동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지만 무엇보다 착한 마음을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힘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착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잔치는 더욱 흥겨워졌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신분도 나이도 남녀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멀리 산 위에서 희미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워했습니다. 저 호랑이도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월향은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양의 기방에서 나와 이곳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난과 오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을 존중해주는 이웃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찾던 삶이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눈이 내리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호랑골 마을은 계속해서 번성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다른 마을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호랑골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을이 되었느냐고 물으면 마을 사람들은 월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분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월향은 늘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 깨달음을 받아들인 것은 마을 사람들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월향의 머리에도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았고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녀가 가르친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되어 마을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동희는 마을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월향에게서 배운 것을 다음 세대에 전했습니다. 분이는 뛰어난 의원이 되어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마을을 위해 일했습니다. 범석은 마을의 어른으로서 지혜롭게 마을을 이끌었습니다. 더 이상 힘만 믿지 않았고 항상 월향과 상의하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의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호랑골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멀리 한양에서도 호랑골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한때 거칠고 무식했던 사냥꾼 마을이 이제는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호랑골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며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월향은 생의 마지막 날까지 호랑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마을 전체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월향이 남긴 가르침과 사랑이 마을에 영원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월향을 마을 입구 언덕에 묻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무덤 앞에는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마음에서 나온다. 월향 선생의 가르침. 그 비석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호랑골의 아이들은 대대로 그 비석 앞에서 월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힘만으로는 사람을 진정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이해와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봄이 되면 월향의 무덤 주위로 진달래가 피어났습니다. 여름엔 백합이 피었고 가을엔 국화가 피었습니다. 겨울에도 푸른 소나무가 그녀를 지켰습니다. 마치 자연마저도 월향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